여러분 안녕하세요. 천년도시 남원에서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셋넷학교 살림하는 교장 박상영입니다. 오늘 2022년도 통일부의 학술 행사의 일원으로 셋넷학교가 기획하고 주관하는 평화감수성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에르네스트 갤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인간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불확실하고 위태로웠던 자연계의 불안에서 벗어났고 종교적인 믿음이 희박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어디서 살아야 되지? 어떤 공동체에 소속돼야 될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런 문제로 고민하면서 이제 인간과 만나는 관계와 소통이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포럼은 총 4회에 걸쳐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과 온라인상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함지훈 선생님께서는 30년 넘게 고등학교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오시면서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빚어진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셋넷들이 이렇게 뭐 망명을 한 걸까 아니면 탈출을 한 걸까 이렇게 어떤 단어가 적절할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주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삥 둘러서 왔잖아요. 그리고 그 출발한 세계와 도착한 세계가 너무너무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누가 어떤 얘기했다 이런 데 너무 빠지지 마시고 그 폴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대한 전환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 사회가 있으면 그 안에 뭐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여러 개가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경제 분야가 독립적으로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래 그래가지고 그 원래 자기가 속해 있던 사회의 뭐 도덕적인 규범이나 이런 도덕적인 원칙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끼리 우리식으로 잘 할 거야라고 해서 독립을 했고 그 독립뿐만 아니라 얘가 독립을 하면서 반대로 나머지 사회를 다 자기 밑에 두게 된 거라는 얘기거든요. 실제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이 경제 분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그런 선택들을 하고 예를 들어서 누가 당장 쫓겨나야 될 상황인데도 그 쫓겨나는 게 일반 도덕적인 감정으로는 굉장히 차마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 쪽에서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건 그냥 합리적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그거는 그냥 괜찮은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원리가 다른 모든 원리들에 굉장히 앞서고 우선시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이라는 건 최소한이 됐어요, 지금. 이게 최소 도덕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법으로 하는 거죠, 법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법이 이걸 받아가지고 모든 갈등을 다 법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전에는 사람들끼리 그냥 도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도덕은 작동을 안 하니까 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법이 최종 판단자가 돼서 결국은 내가 범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엔 나쁜 일을 했을지라도 법적으로 이 사람이 불법이 아니다? 그럼 그냥 오케이가 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결혼 제도도 아까 말했던 거대한 전환 같은 일이 비슷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결혼도 다른 영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공동체나 이런 그 규범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영역이 되면서는 사랑은 이제 어떤 게 됐냐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그 자기 규제 영역으로 됐고, 여기서의 그 이 사랑의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잘된 교환처럼 된 거예요.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경제 생활도 그렇고 그 감정의 영역인 사랑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지금 많이 그 바뀐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면 이 사랑과 감정이라는, 특히 이제 결혼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가 결혼식에서부터 자취를 감췄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 많거든요. 사실 주례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회를 대표해서 그 사람이 심판관 혹은 그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주례가 앞에 나와서 이 결혼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뭐 이 두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도와주려는 사람이지만, 한국 사회는 이미 그 주례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회 변화를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이제 누구도 이걸 간섭하거나 주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빨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면 사진 찍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꽃다발을 던졌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진 찍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다시 하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데, 하고 빨리 하라고 하거나 다음 결혼식이 있어서 빨리 하라고 말을 하거나 누가 안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한 양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제 유명한 신화학자가 한 말인데, 결혼은 어떤 거냐면 그 결혼이라는 재단에 나를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그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나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삼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단에 내가 희생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혼은. 공동체와 자녀의 뭐 양육과 그 기타 한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서 그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육성할 이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걸 복무하기 위해서 나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거든요. 그 재단에 나를 바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의 문제에서 경우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요. 하지만 이거는 두 사람 간의 그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사실은 그 개입할 수가 없게 됐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감정이 그래서 이게 내 권리야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사회적인 흐름과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시대착오적이고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그 공동체라는 것이 그 이제 붕괴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영역이에요, 이 감정의 영역도. 이제 뭐 사랑 얘기에서 조금 옆으로 가지만 감정도 오늘날 굉장한 권리처럼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느끼면 그게 진실이거나 그게 정당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때 왔어요.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럼 굉장히 주관적인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은 굉장히 변하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감정을 굉장히 규제하고 훈련시키고 이것들을 그 잘못 나가지 않도록 계속 이걸 잘 다루는 이 훈련이,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뭐 주자학이나 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네. 이걸 교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지금 한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지만 여기서 굉장히 강력한 자본주의고 지금 뻔뻔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초반이죠. 우리 그 옛날 저희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주머님이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셨는데 이 회식을 하는데 고기로 쌈을 싸 먹는데 이분이
그 쌈에다가 이렇게 뭐 고기 얹고 뭐 해서 잘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싫으십니까? 누가 물었더니 그분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걸 내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싸서 입을 벌리고 마구마구 먹는 걸 참아 못하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 지금 들으면 황당할 수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뭔가 자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는 그런 말들이 바보 같은 거죠. 왜냐하면 내 욕구에 충실한 게 사실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저한테 이제 그 제가 멘토로서 좋은 말을 해달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제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근데 사실 그 멘토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옛날부터 쓰던 말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어느 시점부터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코칭이라는 말도 어느 시점부터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멘토, 코칭 이런 용어들은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이나 전략적으로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바꾸고 이제 나를 개발하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은 그냥 무난히 좋은 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물론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수 없을 때 나를 바꾼다는 거는 당연히 그 좋은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자 이런 거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뭐 코칭 이런 말들이 등장한 거는 미국에서 1990년대인데 이제 평생 직장이 사라져가는 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평생 고용이 없고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회가 이 복지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고용을 확장하거나 이런데 국가가 나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네가 알아서 네가 너 자신을 개발하고 네가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을 한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까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 말들은 미국서 강력하게 대두된 그러니까 일종의 행복학? 근데 이게 약간 사이비 같은 거죠. 행복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면 그거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마치 과학인 것처럼 해서 심리학을 껴안고 이게 대두된 거예요. 누가 좋아했냐면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하나 뭘 잘못했으면 네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긍정적인 거, 행복한 거라는 것들이 그 좋은 거긴 하지만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뭐냐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사실 네가 너를 개발하지 않았지. 더 나가서 심지어 요새는 그 회사들이 한 사람을 직원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행복 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요, 회사 안에. 근데 그 이제 이 행복 지원센터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면 네가 너의 자아를 좀 건강하게 해라. 네가 행복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성공하지 못하면 네가 행복하지 못한 거고 행복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순환적인 걸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너의 자아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전 인격이 사실은 그 사람이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극복 못했고 네가 너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고 자아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다른 것들이 가진 부정성을 가로막는 그런 그 역할이 있고 그런
그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게 어떻게 무슨 말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그냥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긍정, 행복 이런 것들의 의미나 가치가 뭔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게 행복하고 굉장한 하나의 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렇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셋넷이 이렇게 우리 사회로 이주를 해 와가지고 이 셋넷 학교를 선택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탈북 학교들이. 여기는 특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앞장서서 했던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만약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 말을 하는 거랑 교회가 그 탈북 학생들, 이주 학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총에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거의 약간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 여러분들이 셋넷을 택했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셋넷이 가진 독특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셋넷은 이제 여기 망채 교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약간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북한 사회랑 좀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구원의 어떤 그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그 길을 잘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다른 종교적인 그 환상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을 데려가지 않고 너 자신 정신 차려서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 세계가 비슷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여성성이 감정적으로 강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은 여성성이 좋은 거라고 지금 칭송받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셋넷 학교가 가졌던 데는 굉장한 남성성, 거침 이런 문화가 용인되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갔냐면 친절함, 배려,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거, 감정의 자제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가 이미 선이라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걸 관철시켰던 부분인데, 셋넷은 거기서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이주를 해온 우리 셋넷들한테는 훨씬 더 적응하기 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화 자체가. 네, 그 다음에 원래 이 공산주의랑 기독교랑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짧게 하느라고 끊고, 북한을 극장 국가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공연 많이 하잖아요, 사실. 왜 이렇게 공연 많이 하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 한 사회를 다스리려면 좋다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전통적인 걸로 전통으로 지배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거 같은 거 하느냐, 아니면 누가 뭐 왕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배를 하느냐, 아니면 그 개인이 굉장히 카리스마 뿜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 카리스마를 택한 거거든요. 그 카리스마가 뭐 장군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자손으로 옮겨가니까 약해지잖아요. 아버지는 카리스마가 있었을지라도. 그래서 그 카리스마를 유지하는데 굉장한 비용을 쏟아부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연 맨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셋넷도 맨날 공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종의 자기 가치 같은 거를, 사실 사랑에서도 남을 인정해주고 당신 훌륭해, 너 좋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잊을만 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걸 또 퍼포먼스를 연출을 해줘서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한 사회도 그런데 우리 뭐 셋넷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셋넷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주한 우리 셋넷 학교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 자세한 거는 그냥 여기서 끊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정리하는 국면으로 가겠는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셋넷은 하지만 뭐 다른 가치들 외부에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너 여기 와서 그 남들이 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정신 차리고 주체성 갖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망채 교장 선생님이 브런치에 쓴 글들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그 행복한 그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기라는 게 있어요. 그 어바웃 타임인가 하는 그 영화 설명하면서 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그 북한에서 일로 이주했을 때 과거 한국에서 이미 낙인이 찍힌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내가 보낸 어린 시절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나는 좋은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만 빼면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소박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상추 먹는데도 그걸 참아 못하는 그 마음들이라면은 그 굉장히 좋았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책에 소련 아시죠? 소련이 이제 1980년대 말에 망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소련이 망하면서 사라진 거는 국가만이 아니라 내가 지냈던 그 어린 시절들, 그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모든 추억들도 함께 사라졌다라고 말해요. 그 사회를 인정 안 하니까 너희는 맨날 독재치하에서 살았지 그 얘기 하나로 다 없애버린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나름 굉장히 좋은 어린 시절이고 그걸 부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자산이고 그래서 그 자기의 어린 시절에 갔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낙인 찍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가진 형편과 사정이 있고 거기서 그 정치적인 그런 것과 다름없이 그러니까 여기 한국 사회도 우리가 좋다고 그러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회예요. 여기 아까 제가 거대한 전환을 얘기한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꼭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래서 그 나의 어린 시절들, 나의 그 소중했던 과거들을 부정할 필요 없고 그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이주를 해왔고 이주라고 생각해요. 뭐 그 사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건 그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 우리가 가졌던 그 시절의 그 소박함, 그 인간다움 이런 것들은 버리면 안 되는 가치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거를 지켜주려고 했던 그 셋넷학교의 그 이념이랄까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뭐 힘들지만 더 그냥 함께 자주 뭉치고 보고 서로 심리적인 지원 그룹이 돼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너무 중언부언했습니다. 북조선 출신 이주자들이 만난 세상은 강력한 자본주의 그리고 공동체가 와야 되는 참 그 어려운 사회를 만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인도의 실천하는 지성 비노바 밥의 그 사진집 제목이 떠오릅니다. 홀로 걸으라 그대 행복하니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치지 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22년 통일부 학술 행사의 일원으로 셋넷학교가 기획하고 주관한 평화 감수성 포럼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